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금요일장에 코스피 지수가 생각보다 좋아서 추석 선물인가 했더니 주말 사이에 조금 시끌시끌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상당히 주말 내내 걱정하셨던 분들 많았을 네. 건데요. 오늘 다행히도 한국 증시는 무난하게 일단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잘 넘겼지만 또 어떤 불확실성이 다가올 수 있다는 불안감, 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불안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네,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파트너 그리고 정재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세요. 자, 아마 저만 밤을 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때마침 새벽에 네. 깨어 있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비트코인이 막 올라오길래 이게 또 트럼프가 또 SNS에 뭔 글을 올렸나 보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거든요. 네. 혹시 주말 내내 좀 걱정은 많이 안 하셨나요? 저는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뭐 별로 시장 안 쳐다보기. 아니 금요일 날 나스닥이 그렇게 급락을 하면 시장을 안 쳐다본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일요일 날도 특집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의 급등락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타코 트레이딩, 뭐 트럼프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거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요일 날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00% 매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날짜를 11월 1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이거 봐라. 11월 1일이면은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 때인데 아니 매길 것 같으면은 바로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그냥 잤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또 일요일 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그나마 트럼프가 약간 한 발 뺐기 때문에 네. 오늘 장이 덜 영향을 받았지. 비록 11월 1일이더라도 만약에 새벽에 SNS 없었으면 그렇죠. 오늘 일단 박살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지훈 대표님은 어제 금요일 미국 시장 빠지고 막 회원님들 연락도 많이 오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이제 오래된 회원님들, 가족분들께서는 룰을 아세요, 룰. 지금 저희 회원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큰 변화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네. 저는 문자를 보낸다거나 별대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그게 전 좀 주식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불편한 이야기들 혹은 또 너무 기대를 한다는 것하고 너무 큰 우려를 한다는 것 둘 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냥 오늘 장 시작하면 반발하고 뭐 큰 적은 없겠다. 딱 그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봐요. 네, 자, 저만 엄청 걱정하면서 주말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어쨌든 트럼프의 이 또 다른 이번에도 있었던 리스크를 그래도 시장도 우리 두 대표님들도 어떤 타코 트레이드의 또 일환이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 투도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또 빠진 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는 이게 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금요일 날 모두 급락을 네. 한 상태에서 오늘 어쨌든 뭐 나스닥 순물이 지금 한 2% 정도 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뉴욕 증시는 좀 떠서 출발을 할 건데 오늘 요거 덕분에 더하기 삼성전자 내일 실적 때문에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 한국 증시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 반도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품은 끼어 있다. 네. 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제목을 요즘 어떻게 달고 있냐면은 카드 돌려막기 이렇게 쓰고 네.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샘 올트먼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네. 수익을 지금 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1,000억 불 투자 유치 받아가지고 칩 사줄게.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중소 지금 그 업체들한테 뭐 칩 줄 테니까 투자해 줄 테니까 칩 사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픈 AI 그 대표 샘 올트먼이
스타게이트 사업을 하러 지금 왔잖아요, 한국에. 네. 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투자 유치를 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AMD하고 이렇게 이제 신주인수권을 지급을 받으면서 또 대규모 또 이게 칩을 사주는 이런 계약의 이면을 보면 이게 달리는 폭주 열차인데 이게 꺾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시장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카드 돌려막기가 끝나면 나중에 리볼빙 서비스까지 받을 거예요. 네. 그것까지 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당분간은 좀 더 유지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저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사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또 거품이 좀 찌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당분간 뭐 고평가 논란이나 내지는 과열 논란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거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꺼질 때까지는 열심히 또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직 거품은 꺼지지 않았다. 네. 뭔가 좋은 듯 들리면서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조금 가열은 가열인데 워낙 시장 수급이 아직 탄탄하다라는 네.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번에 또 미중 갈등 우려의 어떤 키워드가 또 히토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히토류 관련주도 주목받았고 반도체에 있던 수급이 또 옮겨가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오늘 조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뭐 반도체 아침에 헤매는 동안에 2차 전지 쪽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순환매로 가야 될까요? 이 2차 전지 쪽은 오늘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 흑연 관련돼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조금 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 이전에 지금 EV 쪽보다 ESS 쪽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더 확장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조금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전보다 좀 못한 그런 구조지만 ESS는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러니까 즉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더 확장되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인프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걸 꾸준히 설명을 드렸었고, 또 당분간도 좀 배터리 쪽에서 눌림이 들어오면 좀 봐야지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끌고 와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은 뭐가 괜찮을까를 찾은 장이거든요.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고 상무부도, 중국의 상무부도 히토류 수출 통제가 아니다, 조율을 하자는 거다라는 뉘앙스를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히토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시장에서 관련 종목이 움직인다는 건 조금 과장된 이야기이고, 어차피 우리가 뭐 디스프로슘 같은 중히토류를 핸들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디스프로슘을 이젠 미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다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금요일 저희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장 마감 전에 저기 이제 옵션 220 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죠. 지금 지수가 네. 500대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를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도를 친 세력이 있어요. 콜 매도를 때렸다는 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빵으로 수익을 내느냐의 관점이거든요. 제가 대략 한 600억 정도의 금액이 당일 포지션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게 조금 얘들이 앞으로 눌림을 보고 있구나. 근데 그날 이제 금요일 밤이죠. 코인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20분 전에 계좌 하나 두 개가 만들어져서 막대한 물량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청산을 하고 계좌가 싹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럼 저는 지금 그 흐름을 만든 수급 메이커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끝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직 한 방이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V자 반발과 불필요한 종목군들의 많은 상승은 조금 리스키하게 봐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안고 계속 끌어올려주기에는 뭔가 무거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정을 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점이라고 매수를 한 게 날아가면서 큰 흐름을 주기에도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일 흐름을 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고 괜찮나 보다 하고 매수할 수 있어요. 눌림을 주면 매수해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바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정체되는 구간이 나왔을 때 또 아직 셧다운 기간이라서 지표 발표가 없잖아요. 근데 민간 지표하고 베이지북하고 어떤 경우에도 CPI 수치는 집계를 하겠다라고 미국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표 발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연준의 이 스탠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번 주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출렁출렁 거릴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로스컷을 하나 건드리기도 한다면 물량이 또 나올 거예요. 금요일장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수가 3,600에 들어오면 청산을 하고자 하는 로직이 가동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조금 과장된 증폭 효과를 보였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반발을 한다고 해봐야 저는 조금 정체된 흐름들이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팔고 나갈 게 아니라 비중을 좀 조율하면서 대응을 한다면 도래할 수 있는 이야기나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일단은 좀 줄이면서 조절하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자세한 설명이랑 같이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주반상회 시작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살펴보기 전에 두 분이 가져오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동근 대표는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별 관심이 없을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얘기는 한번 해주셔야죠. 예, 삼성전자 지금 93,300원 선인데요. 뭐 사실 저도 지금 뭐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를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 과열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제 판단에는 지금 과열이 됐다고 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쉽게 뭐 오늘 조금 240~50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만 쉽게 떠날 만한 그 어떤 흐름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비중이 지금 52% 정도니까 한참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잘 나갈 때는 57에서 8% 정도까지 샀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분기보다 오히려 이제 4분기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과열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는 게 더 길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잠시 그림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고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려고 하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장기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여기 라인하고 주가가 부딪히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95,000원 이상권에서 10만 원 뭐 이 언저리에서는 속도는 나지 않을 거예요. 속도는 나지 않을 거고 하단에 있는 장기동 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아마 박스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려고 나서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만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정재훈 파트너께서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은 모처럼 급등을 해줬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제가 얘기한 종목이 급등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네? 따라붙는 게 싫어서요. 네. 근데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시세 상승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팬데믹 이후에 67만 원대까지 확 하고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상승 세타각을 지금 꿈꾸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대시세를 주고 나서 하락하고 이 종목은 이전과는 다른 모멘텀을 장착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배터리라고 하는 모멘텀도 있지만 뭐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흑연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 뭐 지금 배터리 이 업체들 중에서는 흑연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급자족은 아니죠.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용이 재료가 들어간 거잖아요. 내러티브가 낀 거란 말이에요.
중국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끼어서 오늘 수급이 조금 세게 들어온 거라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흐름을 잡다가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만 원 넘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그거를 바로 줘야지 된다라고 한다면 좀 조심스러운 게 이 종목은 좋아하시는 개인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자리가 17만 6천 원입니다. 지난번에도 17만 6천 원 앞에서 계속 지금 억제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정 구간 올라가면 물량을 계속 눌러서 시세 발산을 억제하려고자 하는 힘이 보이거든요. 이번 구간에서는 17만 6천 구간 딛고 다시 2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충분히 기간적인 구간을 두고 봐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인 만큼 지수 변동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잘 홀딩해 두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네. 버스커퓨처님도 긴 호흡으로 조금 보자라는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설명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분이 가져오신 이번 주 주목할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실적 시즌 개막 4분기를 주도할 대장주입니다. 정재훈 파트너는 현대차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완전히 성격이 다른 네, 종목들입니다. 네. 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와 네, 대한민국도 자동차를 대표하는 그쵸, 그쵸. 우리 현대차. 자, 삼성전자 뭐 실적 좋다는 건 뭐 다들 널리 알려져 있긴 한데 지금 접근하기에 괜찮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잘못했네. 현대차 가지고 올 건데. 아, 정말요? 현대차 더 좋아 보이는데, 제 자동차도 아, 좋아하는데. 네. 뭐 사실 좀 지금 삼성전자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과열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개장 전에 이제 KRX 기준해서 개장 전에 발표가 되는데 아마 증권사 쪽에서는 9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2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한 게 있으니까 D램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입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10조 5천억 정도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갈 것 같은데 간다고 해서 따라붙지 마십시오. 보통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주가 올라와 있으면은 차익 매물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잠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좀 매매하는 거는 사실 저 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9만 원 언저리 정도 오면은 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라인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차의 경우는 뭐 8만 5천 원 정도까지 빠진다고 보고 거기에서 좀 트레이딩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갈 길이 대단히 멉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93,300원인데 제가 받을 때는 아마 이번에 11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네. 긴 안목으로 좀 보실 분들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단기간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네, 기대를 하고 있다. 조금 눌림목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조재훈 파트너는 현대차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이제 이동근 대표님이 현대차를 또 가져오셨었고 오늘도 현대차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정재훈 대표님이 현대차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포인트, 실적적인 부분 좀 보세요. 실적도 실적이고요. 이제 리스크를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솔루션이 작용 중이잖아요. 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채권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다. 어떤 나라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 지수가 급락을 한다. 어떤 종목이 급락을 한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마지막으로 솔루션이 나오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참 글쎄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쇼어링에 가담을 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결국 기업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의 변환점을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차를 만들죠. 또 로봇도 만들죠.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의 새로운 플랫폼의 형식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걸 사서 30만 원을 간다, 40만 원을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미래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종목을 언급드린 이유고,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약간 꼼수가 있는 건데요. 지수가 내려올 때 이번 웨이브의 지수 변동은 대형주, 그룹주라든가 섹터에서 분명 모아나는 지수가 내려올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필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전 하이닉스가 개파락을 보이고 내려왔지만 다시 반발을 한 이유는 야간 선물 시장에 선물은 하락했지만 현물은 위에 붙어 있거든요.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해당 종목의 ELW, ETF, ELS, 주식 선물 많은 것에 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만 내려왔다고 해봐야 이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붙여서 내려와야 되는 구조? 그럼 일정량의 반발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수급적인 조건들도 비하인드 스토리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됐든, 뭐 철강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비철 금속이 됐든, 그다음에 이 배터리가 됐든, 화학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한번 흐름을 잡고 지수가 내려온다면 반대급부에서는 잡아준 종목들이 튀어나오게 될 텐데 사실 그 역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비스라든가 글로비스라든가 현대차 같은 것들이 지수 안 좋을 때 붙잡으려고 하는 프로그램 매입 유입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별로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몇 가지 이슈들하고 모멘텀과 조건들이 겹쳐서 저는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전까지도 괜찮은 흐름들이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변동 주고 박스 하단 들어올 때마다 뭐 한두 주씩 모아가는 전략, 많이 또 한 번에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 한두 주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보신다면은 일단 23만 7천 원 위로 24만 원대, 25만 원대 순차적으로 위가 열릴 수 있는 구조니까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이 준비한 종목은 우리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10등 현대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좀 부담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이 뭐 간다면 저거 말고 갈 게 돼 있냐? 네. 뭐 이런 분위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관세 이슈에 좀 부담을 내긴 합니다만은 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만만하다는 측면에서 또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 모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긴 호흡으로까지 볼 수 있겠다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요. 이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5천 원이에요. 11만 5천 원에 15%요. 25%요. 25%요. 네, 요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저번 금요일 날 매수했는데요. 금요일이요. 네. 그래도 하루 만에 다행히 또 수익을 보셨네요. 그래도. 금요일에 좀 올랐을 때도 과감하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거 특별하게 또 들어가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반도체 중에서 제일 좀 안 오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매수했는데 실적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매수했는데 의외로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전반적인 전망이나 매도하실 가격 이런 게 좀 궁금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한미 반도체 매입가가 11만 5천 원이라고 하셨길래 네. 오래 물려 있다가 이제 네. 본전한 건가 아니면 설마 금요일 사진 않았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네. 급등하는데 네. 쫓아 사셨습니다. 네. 과감하게. 어. 아마 오늘 빠져 출발해서 겁을 많이 내셨을 건데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네. 자,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제가 이 시간에도 참 상담을 좀 자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자, 금요일하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얼마까지 갈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한미반도체가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의 독점 공급을 하다가 하나세미콘이 들어오면서 트러블이 났죠. 네. 그리고 또 작년 또 7월달 같은 경우는 모 증권사 쪽에서 지금 제가 증권사 리포트 그런 제목을 처음 봤거든요. 안 사면 땅 쉬고 후회한다. 오. 그런 리포트가 얼마에 나왔었냐면 잠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라인에서 7월 15, 6일 정도에 16만 원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내리 빠져버렸거든요. 예, 빠져버렸고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하나 세미콘이나 이런 쪽하고 이제 하이닉스도 그런 전략을 취할 거고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변화 전략을 취하면서 지금 마이크론테크라든지 그다음 대만, 중국 이런 쪽으로 이제 보폭을 좀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좋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앞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안 올랐다. 네. 그동안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거의 한 1년 정도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발산이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이제 급등 나오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올해는 이제 3,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HBM4가 이제 본격화가 되면 아마 하이닉스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아닐 겁니다만 마이크론테크나 이런 쪽에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제 애매하죠. 여기 지난 고점대 라인이고 여기 라인이 기술적으로는 약간 이제 저항을 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해서 가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모 증권사 쪽에서 땅 치고 후회한다. 땅 치고 후회한다. 요 가격대까지 보면 이렇게 한 16만 원대 정도까지 오, 봐요. 네네. 길게 보면은요. 올해 4분기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다만 이제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 시청자님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12만 6천 원 선입니다. 그 라인을 내일도 굳건하게 지켜주면은 계속 홀딩. 네.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 보셨다라고 하면 이익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뭐 글로벌 HBM 반도체 지금 제조 장비 쪽에 지금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튼 뭐 경쟁사 관련된 뭐 자본 때문에 주가가 올 상반기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건 오히려 찬스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수주권도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실적적인 부분도 궁금해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12만 6천 원 지키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항공우주고 네, 5만 원에 50%입니다. 5만 원에 어. 50%요. 5만 예. 원이면은 굉장히 매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언제쯤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10년 전에 10년이요? 2010년도에 네, 사서 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네, 이번에 또 미해군 전투기 훈련기 네. 이슈가 있어서 좀 추매를 한 상태고요. 네. 또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네. 과연 지금 반도체가 너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오늘도 5%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10년 동안이나 갖고 계셨으면은 그리고 최근에 또 오늘도 빠지고 이러니까 어쨌든 수익을 또 극대화해야 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전망이랑 같이 뭐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지 계속 봐도 될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예. 자 네. 오늘 종가가 10만 원인데 네. 10만 1,400원인데 매입가가 5만 원이라서 이분 주식 잘 사셨다 이래 싶었는데 네. 10년 가지고 계셨다니까 네. 10년에 100%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좀 아쉽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좀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상태니까 뭐 너무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방향을 좀 잡아주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오늘은 요즘 뭐 또 휴전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오늘 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기회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리는 좀 시세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정체된 구간에서 흔들면서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항공우주는
저도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네. 아직 근데 저희 가족분들이 다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질문 내용은 어디까지 봤으면 좋겠냐잖아요. 네. 저는 가격을 그냥 짚어드리자면 13만 1,800원이에요. 13만 1,800원이요. 네, 13만 1,800원.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건 그냥 수급을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네. 일단 그 가격은 지금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월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전에 10년 전에 매입을 하시고 지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묶여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갔으면 좋겠고 더 큰 수익을 봤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내심 또 그 오랜 기간을 묶여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고 정체되는 구간이라서 뭉개지면 오랜 시간을 끌 수 있어요. 근데 99,000원을 깨지 않으면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99,000원을 깼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99,000원을 깼다. 기다리셨다가 93,000원, 9만 원 초반대에 다시 재매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99,000원 올 때 정리를 해보시고 이번에는 이전에 50%라고 하는 비중으로 가져가셨다면은 이번에는 비중을 한 30%, 20% 정도로 좀 조율을 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봐요. 어차피 수익 구간이잖아요, 지금. 네. 수익 구간이니까 99,000원에서 여기서 좀 일정량 익절을 하고 만약에 91,000원 구간에 왔을 때 비중 좀 더 실어보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첫 번째 1안을 하나 내드리고 싶고요. 네. 이 안은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가격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유리할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 주식을 하는 스타일이나 스탠스는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맞다고 이렇게 권유를 드릴 수 있어도 꼭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맞는 주식 가만히 놔둔 게 마음 편하면 두시고 대응하는 게 마음이 편하면 대응하시고 주식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네. 네, 자 한국항공우주 올해 예상 순이익은 2,500억, 최근 10년 내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이 4천억 드네요. 내후년이 5천억.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네. 지금 내후년이면 한 5천억 벌 것 같다. 지금 이런 올해 대비 거의 뭐 순이익이 2배 정도, 더블 정도 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내후년에 한 5천억 벌면 이거 대비 한 몇 배가 적당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성장성에 또 기술 경쟁력에 좀 점수를 줘서 25배 정도를 주거든요. 이러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얼추 한 12조? 네. 뭐 12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주가 환산하면 거의 12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잘 가다가도 12만 원 부근에만 가면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좀 적당하게 올라올 때 한번 좀 차익 실현도 한번 하시는 것도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오래 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는 거를 감안하셔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정지훈 대표님도 1안과 2안 두 가지 방법 또 가격대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도공업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53,500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들이 전부 다 아침에 빠졌다가 막판에 다 오늘 들어 올렸거든요. 네. 리노공업도 하락 출발했다가 결국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공포 탐욕 점수부터 확인 한번 해봐야죠. 네,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 잠깐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심리 지표를 점수로 표현한 점수입니다. 지금 반도체 최근에 좋았다 보니까 매우 탐욕 힘이 좋아서 83점 정도로 뜨고 있고요. 주가 추이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공포 탐욕 시그널은 83점 매우 탐욕으로 네. 뜨고 있는데요. 매우 탐욕이 탐욕스럽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리노공업 얼마 정도까지 끌고 갈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시장의 중심이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쪽은 앞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가 HBM4라든지 AI 반도체 이쪽에 거품은 끼어 있지만 거품을 누가 과감히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네. 왜 그러냐,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돈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리노공업 같은 종목군들 장비나 이런
쪽 소재라든 이런 쪽은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보면 이미 주가 흐름 자체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라인에 보면 51,000원대 라인을 보면 측정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아주 잘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비중이 10% 정도죠. 네네. 53,500원 10% 정도 같으면은 뭐 사실 이게 수익이 뭐 났나 안 났나 뭐 그럴 거예요. 네. 네. 투자 금액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저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특히 이제 개파락 나왔다가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얼마냐면은 51,500원짜리죠.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작년 또 고점대 라인이 59,000원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시총은 4조 2,900억, 한 4조 3천억 정도 되네요. 업계에서는 목표 시총 한 5조 원 내외 네, 일단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빠져서 출발했다는 점, 오늘 시가 51,500원을 지키는지 체크해야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 BM이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15,500원. 115,500원이요. 네. 자, 요거 혹시 비중은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15%. 15%. 알겠습니다. 요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9월 달인데. 9월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신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길게 그리고 보고 계세요? 목표가 좀 목표가. 알고 알겠습니다. 목표가 제일 궁금해하시니까 저희가 전망이랑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싶어요. 네. 네. 자, 오늘 뭐 2차 전지가 오르면서 에코프로 BM도 모처럼 오늘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반등 들어와서 공포 탐욕 시그널이 좀 바뀌었을까요? 혹시 몇 점일까요? 자, 아직은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망입니다. 44점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흐름이 이랬다 보니까 오늘 하루의 반등이 그렇게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아직 않은 모습입니다. 네, 자 사실 2차 전지주 전반이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심심한 흐름들, 네. 저 관망세 좀 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탐욕으로 탁 바뀔 때 주가 보통 세게 네. 올라가긴 하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좀 들어봐야죠.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에코프로 BM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아주 좋진 않아요. 네. 좋긴 좋지만 조금 덜 좋은 거예요. A 김밥집의 김밥이 굉장히 맛있지만 B 김밥집의 김밥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죠. 참치김밥 좋아하세요? 치즈김밥 좋아하세요? 참치김밥이요. 네, 전 치즈김밥을 좋아해요. 네. 이런 겁니다. 저도 김밥을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안 좋죠. 왠지 김밥 잘 안 드실 것 같아서요. 이슬만 먹고 있습니다. 예, 항상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자, 이 에코프로가 됐든 다른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분들이 됐든 전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그 우열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조금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누가 배터리를 얼만큼 만들어서 어디에 많이 공급을 하느냐의 그것보다도 아직까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확장시켜 나가는 구조거든요. 그 관점에서 에코프로 BM 본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처럼 날카롭게 계속 상승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정상적이냐라고 하면 저는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가격도 아니다. 꽤나 인상적인 구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에코프로 BM은 프로그램이 유입됐잖아요. 지난주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유입이 됐고 오늘은 반대로 외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된 날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종목을 딱히 어떤 기준을 갖고 핸들링을 하기보다도 계속 프로그램 개입도를 높여가면서 로직이 개입을 하고 또 ETF에 의해서 매도, 청산,
매수가 반복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 14만 2천 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보실 수 있으니까 놔두시면 됩니다만 그 가는 길이 조금 평탄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수익을 원하신다면 저는 그 구간까지 놔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가격을 좀 더 짚어드릴게요. 15만 7천 원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차트상 보면은 지금 18만 6천 원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단기간에 올 자리들은 아니에요, 둘 다. 단기간에 올 자리들은 아니지만 기억해두고 계신다면 또 일정 구간 빠졌을 때 다음은 저기까지 볼 수 있겠구나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BM 과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워낙 사신 가격이 바닥에서 잘 샀기 때문에 뭐 수익 보고 나온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에코프로 BM은 증권사에서도 목표 가격을 한 14만 원, 15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이러면 13만 원 넘어가면 별 매력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단기로 뭐 한 12만 원, 13만 원 사이에서 좀 단기 차익 실현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전반 배터리 쪽에 대한 의견도 같이 주셨고요. 가격대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